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스토리북과 이제 챗GPT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 제 자료 찾아보니까 한 5년 전에도 네이버에서 이제 이런 이제 세미나를 했었더라고요. 스토리북을 가지고 전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스토리북이 뭐 하냐 이제 보면 이제 뭐 가서 찾아보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뭐 핫키워드인 디자인 시스템을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일단 스토리북은 이 이제 컴포넌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의 목표성으로 인해서 프론트엔드가 점점 복잡해지는데 컴포넌트들을 이제 격리된 UI를 생성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의 스토리로 분화되고 또 이제 여러 개의 브라우저 그리고 여러 개의 이제 단말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용 사례들을 이렇게 이제 점점 많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복잡도를 끊고 하게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자료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정된 시간이라서 이 자료들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이제 격리라고 했는데 격리가 무엇인가? 컴포넌트와 페이지를 분리하고 사용 사례를 스토리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들이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이 하나에 대해서 여러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고 스토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 사례고 스토리별로 이제 다양한 이제 문서나 테스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이제 컴포넌트인데 지금 아르고스에 있는 코드 커버리지 차트인데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데이터들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보이나 뭐 이런 거 궁금하고 그럼 데이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토리에 따라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을 직접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할 때마다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삭제를 했는데 추가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동적으로 바뀌는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버튼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레드 버튼, 블루 버튼 이런 이제 프라이어리티나 프라이머리나 뭐 이런 세컨드리 나도 버튼의 스타일들을 정의하고 버튼의 이제 텍스트들을 어떻게 이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바로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컬러들을 이제 세팅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도 어느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가 오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실제로 사용하고 써보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하면서 이벤트들은 어떻게 핸들링 되는지도 보면서 개발을 쉽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같이 이제 해드렸는데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팀 차원에서 이제 문서 교환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까지 이제 제공을 한다고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버그를 한번 끌어보려고 요즘 탑키워드를 모아가지고 이제 요즘 회기가 히트잖아요.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회기했더니 SS 개발자가 됐다.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스토리북에서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런 API가 있습니다. 이런 API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API 뭐 예를 들면 이제 API 프로젝트라는 API가 있고 조회 보면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이제 그 GitHub에 있는 그 레파지토리들이랑 그 프로젝트 소나키 프로젝트명 그리고 그 레파지토리 태그 등을 이제 보여주는 API고요. 그래서 이런 API를 어떻게 UI를 만들 수 있을까? 화면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API는 이제 응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스트 컴포넌트를 이런 이제 목록을 보여주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 이제 핫키워드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생성형 AI라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의 저희 스토리는 챗GPT
이제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 하면은 그럼 이제 챗GPT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코드들을 만들어줘요. 바로. 잠시만요. 코드들 만들어주는데 코드를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개발 도구에 이렇게 이제 코드 만들어줬으니까 만들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이제 그러면 얘는 핫 리로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록 컴포넌트 만들었고 이제 목록에다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는 실제 API와의 연결인데 그래서 이제 페이지 컴포넌트를 만들면 또 이제 이런 요청을 보내는 그래서 아래 요청을 패치로 조회해서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리스트 컴포넌트 사용해서 보여주는 프로젝트 페이지 컴포넌트를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스토리보드 사용해서 만들어줘 하고 보내면 또 이렇게 프로젝트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준 거를 또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프로젝트 리스트랑 프로젝트 페이지 그래서 이게 챗GPT가 알려준 코드를 그냥 그대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북을 사용하는 목적이기도 한데 이제 책임을 컴포넌트 내로 한정하니까 굉장히 이제 챗GPT가 응답해주기 좋은 저도 물어보기 좋고 해주면 사이즈로 자를 수가 있고요. 이게 안 그러면은 저희에게 그 코드, 소스 코드 구조나 뭐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제 컴포넌트 구조이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원하는 컴포넌트를 지정해서 물어보면 얘는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또 프로젝트 페이지를 이제 물어보면 프로젝트 페이지 코드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시 살렸더니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단계별로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페이지는 처음에는 스타일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재미없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데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백엔드 개발자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색감도 그렇고 이제 어떤 좋은 디자인 뭐 이런 요즘 핫한 디자인들을 모르니까 디자인도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그 컴포넌트 기반의 이제 리액트 컴포넌트랑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입힐 수 있는 도구는 라이브러리는 이모션 스타일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션 스타일드를 쓰면 여기에 컴포넌트 내에다가 디자인들을 모델 형태로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아까 이제 그 코드를 주면서 아래 코드를 스타일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줄래? 하면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여요. 이게 이 박스 정도가 추가되는데 원래 디자인은 초안은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이게 디자인을 계속 디자이너한테 계속 시키듯이 반복해서 시키듯이 계속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 흐릿하잖아. 딱 보면 감동이 나오는 내가 트렌드에 대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막 반짝반짝하고 스타일리시하면서 MZ뿐만 아니라 알파제트까지 다 오르는 디자인 만들어줘. 그리고 테이블 목록을 만들어줘. 그럼 다시 만들어줘.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만들어주기 이 정도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개인의 요구사항 뭐 이제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뭐 툴팁이라든지 등등도 이제 계속 요구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섀도우를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계속 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30분 한정되어 있어서 그냥 이 정도 한 두 번만 해도 이 정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 저는 이제 뭐 HTML 태그라든지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은 챗GPT가 해주고 저는 챗GPT한테 저희 요구사항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이기만 해도 뭐 내부에서 API랑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 있다. 챗GPT를 사용하려면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약간 엽기적인 그녀의 그 스타일로 제 목소리는 안 나오죠.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하면 얘가 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상 질문을 계속하면 이제 시간 낭비가 돼요. 그래서 얘가 같은 질문을 계속 같은 데다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아예 이제 새로운 세션에서 새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질문을 이제 너무 이제 크게 만들면 내가 이제 그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건을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뭐 이때는 어떻게 해줘?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또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받으니까 이제 바로 잘라서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도 무한오프에 가끔 빠져들어요. 무한히 이제 계속 똑같은 데서 계속 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새로 고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특히 잘하는 거는 주석 만들기, 최적화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앞에 이런 코드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신텍스나 뭐 HTML 태그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다시 이제 채찍장에 물어보면서 주석을 넣어줘. 그러면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이 코드에 의미하는 거 로직, 그 주석들을 이제 달아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다른 코드들을 읽거나 할 때도 유용하고. 네, 그리고 가끔 이제 계속 오래 띄워놓고 있으면 토큰 요구하는데 그때도 새로 고침 바로 하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편하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좀 장애가 좀 가끔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좀 씌워주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성에서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잘 쓰면. 너무 의존하면은 그것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는 이제 이 소스 코드, 제 아로스 지금 이번에 이제 API랑 앱이랑 통합해서 하나의 레파지토리에서 같이 공존하게 되는데 이제 깃허브에 모두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이제 리액트 CDD, 컴포넌트 기반의 이제 개발 방법을 이제 환경을 구성하는 것부터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샘플 코드들 설명들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북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 스토리북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준 패턴 이그젠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뭐 드랍다운 리스트 컴포넌트나 뭐 셀렉트 컴포넌트, 그리고 뭐 목록 컴포넌트, 페이지 네이션 컴포넌트, 페이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예제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포를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컴포넌트들을 이제 어딘가 이제 결국 써야 되는데 그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 방법도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는데 깃허브의 액션 기반으로 해서